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사정이 있어가지고 10분 정도 늦게 시작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안내드린 대로 보스 반도체 박재홍 사장님을 연사로 모셨습니다. 예, 박재홍 사장님께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올리면은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석사를 마치시고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앳 오스틴에서 일렉트리컬 앤 컴퓨터 엔지니어링으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예, 그 이후에 모토로라에서 근무를 하시고 또 옮기셔가지고 텍사스 A&M 대학교라고, 타뮤, 굉장히 좋은 대학교인데, 예, 거기서 교수를 하시다가, 다시 IBM으로 또 옮기신 다음에, 삼성전자, LSI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 수석연구원에서 부사장까지 역임하시고, 그 다음에 2022년 5월부터 보스 반도체를, 창립하시고,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상훈으로는 2021년 9월에 대한민국 과학기술 훈장, 혁신장을, 수여받으셨습니다. 예, 오늘 그 연사분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 소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스 반도체의 박지훈이라고 하고요. 방금 소개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희 회사가 이제 자동차 반도체 전문 기업, 이제 팹리스 기업인데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자동차 반도체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나 또는 이제 자율주행 쪽 그 플랫폼에 사용할 수 있는 반도체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는 아까 교수님께 해주셔서 하고요. 일단은 그 자동차 반도체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여기 있습니다. 네. 그 자동차 반도체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이제 자동차 반도체가 쓰일 자동차들이 과연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뭐 다 아시다시피 자동차에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동차가 달리는 컴퓨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새 뭐 컴퓨터 온 휠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자동차라는 게 기계 중심의 그런 이제 제조업에서 자동차 산업이 전자나 소프트웨어 또는 반도체 중심의 그런 이제 서비스업 또는 뭐 전자제품의 제조업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사실은 이제 역사는 반복되는 건데요. 그 모바일 산업에서 생겼던 그런 변화들이 이제는 자동차 역사가 반복되어서 자동차 쪽으로 이제 옮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에서 생기고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어떤 혁신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그러니까 자동차에서는 예전에 어떤 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적인 그런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면은 이제는 그냥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플랫폼일 뿐이고 자동차의 기능은 이제 소프트웨어로 디파인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테슬라나 또는 뭐 현대차에서도 많이 하시지만 뭐 테슬라는 웨이모 이런 데서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카라는 거는 이제 커넥티비티가 중요한데, 요새는 현대차, 제네시스나 이런 차를 보면 밤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시동을 켜면은,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동차가 모뎀을 통해서 이제 커넥트가 되어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데이트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 혁신, 그 전기전자 자동차 내 전기전자 시스템들이 혁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모든 기능은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되려면 그 안에 반도체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자동차에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되니까 물론 이제 자동차에 큰 이렇게 이제 서버 같은 게 컴퓨터가 들어가면은 물론 소프트웨어로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만 서버 같은 그런 이제 고성능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가격도 가격이거든요. 그 부피가 만만치 않아서 굉장히 자동차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로 어떤 기능들이 구현이 되는데 그럼 그 소프트웨어를 어디서 구동시킬 거냐? 여기에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중요성이 이제 생기는 거고 그런 소프트웨어에 딱 맞게 반도체를 최적화시켜서 가격이라든지 또는 코스트를 딱 할 수 있는 만큼 딱 최적화시켜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중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통해서 적절한 비용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기능들을 구현을 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자동차 산업은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동차 전 세계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대수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1년에 한 1.5%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는 그렇게 변하지는 않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시장은 연평균 7%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 이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현대차는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현대차는 이제 회사로서는 성장을 해야 되니, 그러면 성장을 어떻게 시킬 거냐. 자동차 가격을 또 올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결국은 자동차 한 대를 팔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는 서비스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제 사업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나 이런 회사들은 이미 다 잘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를 통해서. 자, 자동차 반도체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자동차 반도체라고 했으니까 자동차 반도체는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예전에는 자동차에 쓰이는 반도체가 내연기관이면은 예전에는 한 300개, 반도체가 300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 가면서 자율주행차, 전기차의 기준은 그런 자율주행차는 반도체가 한 2,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시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ADAS, 특히 자율주행, 아니면 주행보조, ADAS는 주행보조고, 자율주행은 이제 Autonomous Driving을 AD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거의 매년 한 13.4%, 매년 15%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스 반도체를 작업을 할 때,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모바일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차 반도체도 물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반도체를 했었는데 22년 4월 달에 이제 창업을 할 때 자동차 반도체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그 당시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조립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자동차 반도체, 이 시스템 반도체의 그런 이제 지역적인 전략 의미,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반도체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뭐 현대차와의 그런 이제 서로 간에 우리 회사 현대차가 또 투자를 해주셔서 고맙게도 그래서 현대차와 교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동차 반도체를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뭐냐? 요걸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은 그 소프트웨어 변경하고 추가적으로 자동차의 그런 이제 기능들이 디파인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핸드폰을 보시면은 핸드폰은 사실은 중앙에 굉장히 강력한 CPU 반도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이미지 센서, CIS 센서 같은 게 있고, 그리고는 사실 메모리, 그 다음에 스크린,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전부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되는데, 이게 이제 핸드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제 자동차로 이렇게 넘겨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사용자 경험들이 이제 자동차로 이제 넘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테슬라의 경우에 이제 향상된 성능의 자율주행 기능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자동차를 팔 때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런 자율주행을 구동시킬 수 있는 반도체와 그런 이제 모듈을 미리 차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그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그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면 그냥 그걸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제 구동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매년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실 다시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해서 소프트웨어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테슬라가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그런 이제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매출을 창출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산업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도 이제 소프트웨어로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뭐 이제 카툰인데 결국은 이제 스마트폰에 바퀴가 달린 그런 스마트폰 휠즈 또는 컴퓨터 온 휠즈,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차가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소프트웨어의 중요한 특성 중에 여러 가지가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해야 됩니다. 다운로드가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시큐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자율주행용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는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있는데, 누가 그 자동차를 시큐리티 보안을 탈취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자동차에 대한 그런 이제 컨트롤 빌드 가져가 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큐리티가 굉장히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 오리엔티드 오토모티브, 서비스 기준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그런 이제 자동차가 또 정의가 돼요. 여하튼 근데 저는 이제 반도체 하드웨어 정의니까 어쨌든 이게
중요한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다 어디서 구동이 될 것이냐. 결국 이제 그 중간에는 이제 하드웨어가 파워풀한 이제 SoC가 필요하다. 이렇게 중요성이 반도체의 중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앱 소프트웨어의 이제 오픈 플랫폼이 오픈 플랫폼화 되어서 이제 혁신의 매개체가 됐는데, 결국 이제 자동차도 오픈 플랫폼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전기전자 시스템의 이제 혁신 쪽으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전자 이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예전에 자동차의 전기전자 시스템이었어요. 전기전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동차에 무슨 기능이 들어갈 때마다 무슨 뭐 히트라든지 아니면 뭐 주행 보조 ADAS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오디오, 비디오 이런 시스템이 들어갈 때마다 자동차는 이게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회사들은 뭘 바꾸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조금이라도 바꾸면은 엄청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꾸기 싫어하니까 레거시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서 뭘 하나 더 해야 되면은 애도로 자꾸 그냥 그것만 딱딱 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디오 오디오로 추가하게 되면 오디오 시스템에 이게 이제 오디오만의 장치로, 케이블들이 연결되어서 그게 들어가고, 또 비디오가 필요하면 또 비디오 장치 넣고 또 케이블이 또 따로, 비디오 케이블이 또 따로 들어가고, 뭐 ADAS가 들어가면 ADAS 케이블들. 자동차가 뭐 덕지덕지 되어가지고 이제 비효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있는 케이블만 연결하면 거의 3km, 그 다음에 케이블의 무게만 합치면 뭐 100kg 정도 되는 3km, 케이블의 길이는 3km, 케이블의 무게는 100kg에 육박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이 점점 이제 혁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이 이제 두 번째 그림이 이제 도메인 컨트롤 유닛이라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유닛들이, 시스템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도메인 컨트롤 유닛의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도메인이라는 것은 자동차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 샤시라든지 아니면 ADAS, 그다음에 AV 오디오 비디오라든지 또는 그런 그 창문을 열고 닫는 이런 부분의 바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니면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메인별로 나누어서 그걸 통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통합을 하지는 못했고 기능별로 이제 통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도메인별로 나누어서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합을 하고, 소프트웨어, 중요한 건 이제 하드웨어도 통합을 하고 소프트웨어도 통합을 한 거죠. 근데 여전히 이제 도메인별로 케이블이 중복되는 그런 비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날 컨트롤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조날 컨트롤이라는 것은 이제 자동차를 4분면으로 나누어서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렇게 이제 나누어 가지고 이제 그 부분들을 도메인에 상관없이 통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케이블이 이제 완전히 이제 통합이 되는 거죠. 케이블이 이 전체 비슷한 기능을 가지는 그런 케이블들이 왔다 갔다 여러 개가 존재할 필요 없고, 물리적으로 가까운 그런 부분이 통합이 되니까 왼쪽 위에 케이블 통합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시그널은 전부 다 하나의 케이블로 가운데로 가고, 오른쪽 위에서 나오는 시스템 다 통합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신호는 하나의 케이블로 이제 가운데로 가고 해서 중앙 처리 장치로 해서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개선이 되었고요. 혁신이 이루어졌고, 요게 이제 세 번째 그림이 지금 아는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자동차가 이제 PC 같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PC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PC가 이게 안에를 보면은 강력한 안에 이제 CPU하고 GPU가 통합된 그런 이제 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그냥 입출력 장치예요. 스크린하고, 모니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 요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펜 좀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전기전자 시스템으로서는 중요한 건 강력한 반도체,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이제 PC-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중앙에 굉장히 강력한 슈퍼 SoC 같은 게 반도체가 하나 자리를 잡고, 나머지는 그냥 액추에이터, 그 다음에 센서, 이렇게 이제 자동차도 바뀌게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가서,
이제 코스트도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소프트웨어가 이제 통합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예전에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저기 나와 있는 그런 이제 흩어져 있는 소프트웨어하고 그렇게 이제, 어떤 뭐 인터피어런스 같은 게 없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고, 다른 디바이스에서 또는 뭐 다른 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하고 또 충돌이 나지 않는지도 또 검토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는 슈퍼 SOC에 한 군데서 소프트웨어 다 올리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도 통합하고 굉장히 개발이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입장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지금 반도체는 세 번째 그림에 들어있는 그런 이제 자율주행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슈퍼 SOC 같은 그런 이제 반도체를 할 생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 헷갈리네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오토모티브 슈퍼 SOC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칩이냐, 요거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제 그 자동차에 보면은 이제 그 반도체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인포테인먼트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ADAS가 있는데, ADAS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ADAS는 주행 보조고요. 인포테인먼트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자동차에 이제 클러스터, 패널이 있는 그쪽에 나오는 뭐 오디오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아니면 각종 요새는 이제 또 자동차가 스마트해져가지고 운전자가 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디텍트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안에 아기가 운전자는 내렸는데 아기가 남아있는 경우도 왕왕 그런 실수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아기를 디텍트해서 사람이 남아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인포테인먼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AS는 결국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주행 보조, 이런 게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통합한 반도체가 이제 슈퍼 SOC가 되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고, 컴플렉시티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도 막 여러 가지가 막 돌아가야 돼요.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되고,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사이즈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반도체는 뭐 이제 공부를 하셔서 알겠지만 일드라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웨이퍼에서 반도체를 몇 개를 얻어내느냐. 근데 몇 개를 얻어내느냐 중에는 웨이퍼 한 장에서 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레이아웃 했을 때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100개의 반도체를 그릴 수 있다. 그렇게 치면은 그 100개 중에서 몇 개가 살 거냐. 이게 일드라는 개념인데, 일드가 한 50%면은 그게 100개의 반도체 중에서 50개를 우리가 굿칩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일드가 30%면은 30개밖에 못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렇게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적절한 일들을 얻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코스트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도체의 일드는 사이즈가 커지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나빠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거 뭐 확률론이니까 확률을 계산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이게 이제 가운데 있는 슈퍼 SOC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반도체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뭐 CPU도 있고, 뭐 NPU AI 엔진도 있고, GPU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ISP라든지 메모리 컨트롤러,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필요해서 하나의 반도체를 만들어야 돼요. 이걸 반도체 한 덩어리로 만들면 너무 사이즈가 커져요. 일드가 뭐 어떤 때는 뭐 20%, 30%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 코스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해서 이 반도체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현하려고 하냐면 칩릿이라는 것으로 구현을 합니다. 칩릿이라는 개념은 그 큰 반도체를 굉장히 복잡하고 하이 퍼포먼스 기능이 필요한 반도체를 구현하는데, 그걸 한 덩어리로 구현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한 덩어리로 구현되어 있는 그런 반도체의 케이스인데, 한 덩어리로 구현하면 반도체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일드가 나빠지고 코스트가 너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그걸 여러 개의 반도체로, 여러 개의 칩릿으로 쪼개서 개발해서 이걸 효율적인 그런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붙이자. 이게 이제 칩릿의 개념이고요. 요거는 칩릿이라는 개념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미 좀 쓰이고 있습니다. 인텔이나 AMD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데, 오토모티브에서는 칩릿을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컨소시엄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막 오픈 플랫폼 하시어서
이걸 이제 칩릿이 여러 개가 들어가니까 A 칩릿은 뭐 A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B 칩릿은 B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붙여주게 하자.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걸 칩릿을 자동차 반도체에서 구인해서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이제 오토모티브 칩릿을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칩릿의 장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인텔을 창업하신 그 고던 무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지금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그 당시 한참 옛날 전에 이제 말씀을 하신 게겠죠. 그래서 이걸 칩을 한 덩어리로 구인하는 것보다 여러 개로 쪼개서 구인하는 게 훨씬 make sense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뭐 역사는 반복되고 이런 선각자들이 이렇게 만들어하면 우리는 또 따라가는 거니까. 일단 이런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신 걸 이제 우리가 이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그러니까 다이 코스트를 계산할 일드라는 개념을 감안해서 다이 코스트를 계산을 하면은 요렇게 이제 뭐 코스트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건데, 나중에 이건 이제 제가 저 교수님한테 유튜브에 올리셔도 좋다고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가면 한번 보십시오. 밑에 있는 그래프는, 오른쪽 밑에 있는 그래프는 이게 이제 우리 쪽에서도 분석을 해도 이런 비슷한, 위에 쪽에 이제 수식을 통해서 분석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AMD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AMD에서도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을 그 칩릿으로 구현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분석을 했는데, 빨간 막대는 그 코스트인데, Y축은 코스트인데, 빨간 막대는 하나의 덩어리로 칩을 계산했을 때, 코스트가 되겠고요. 제 파란색 막대는 이걸 칩릿으로 계산했을 때, 코스트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이제 계산한 그런 막대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칩릿으로 계산하면 전체 반도체 시스템의 코스트가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칩릿은 제가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칩릿을 이제 하나의 시스템을 여러 개의 칩릿으로 쪼개서 이제, 개발한 그런 이제 케이스를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과장된 좀 케이스인데, 이렇게 뭐 많이 칩릿을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칩릿을 2개 또는 3개만 개발하게 되는데, 이건 과장된 케이스인데, 그래도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건 이제 뭘 보여드리냐면은,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개발비.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의 그런, 재료 코스트가 아니고, 도대체 개발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렇게 이제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하는 그래프인데, 옛날에는 얼마 안 들었어요. 옛날에는 얼마 안 들었는데, 이제는 뭐, 5나노 같은 그런 경우에 되면은 이게 좀 숫자가 한 5억? 제가 지금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제 기억에 한 4억 불? 5억 불? 한 이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이고, 뭐 작은 회사니까 뭐 비용을 쥐어짭니다. 쥐어짜서 저희도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5나노로 지금 첫 번째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700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700억 정도 드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이제 미국 회사에서 분석한 거니까 뭐 한 6천억, 7천억 든다고 하고 막 약간 뻥인 것 같은데, 여하튼 이렇게 많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반도체 개발비가 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칩릿으로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칩을 한 덩어리로 만약에 개발을 한다면은, 그 칩을 한 덩어리로 개발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제 CPU를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겠다. 그 전체 칩에, 한 덩어리 칩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 중에 CPU가 뭐 버그가 있어서 이걸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전체 칩을 다 덜어엎어야 돼요. 전체 칩을 다 덜어엎고 새로 다 싹 해야 되는데, 그럼 물론 뭐 이렇게 다 많이 들지는 않지만 리비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지만 뭐 한 절반 정도 되겠죠. 하지만 칩릿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든다면 CPU 칩릿만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두고 그 CPU 칩릿만 개발하기 때문에 칩릿으로 되면 이제 개발비가 굉장히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칩릿의 장점은, 이제는 이제 그 조그만 칩을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아까 제가 칩릿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칩릿의 중요한 장점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라는 그런 장점인데, 요 밑에 그림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그 A1, 이제 여기에 보면 A1이 있고 N1이 있는데, N1의 그림은, N1은 AI 가속기고요.
N은 이제 AI 가속기고, A1은 스탠드 얼론으로 쓸 수 있는 그런 ADAS 반도체입니다. AI 가속기는 스탠드얼론은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고, AI 가속기는 이제 어떤 AP가 있어야, CPU나 또는 뭐 ISB라는 그런 이제 반도체가 있어야 ADAS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N1은 이제 AI 가속기만 들어있는 칩이고, 자동차용 AI 가속기만 들어있는 칩이고, A1은 스탠드얼론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ADAS 반도체인데, A1 하나를 쓰면은 이게 이제 로우엔드 ADAS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A1 두 개를 쓰면은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A1 두 개에 AI 가속기 N1 하나를 붙이면 이건 하이엔드, 그 다음에 A1 두 개에 N1 두 개를 붙이면 이건 슈퍼 하이엔드. 이런 식으로 이제 믹스 앤 매치를 통해서 스케일러빌리티를 로우엔드에서부터 이제 하이엔드까지 이렇게 쭉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칩리스 장점은 이게 스케일러빌리티 또 이게 이제 또 저는 이제 저희 회사는 반도체도 개발하면 여기에 여기에 이제 같이 소프트웨어도 같이 개발해서 고객한테 소프트웨어도 같이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같은 이제 SOC 회사는 반도체 설계 인력 숫자보다 또 소프트웨어 인력 숫자가 훨씬 많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가 회사가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 그렇진 않은데, 저희가 이제 반도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소프트웨어 팀의 숫자가 훨씬 많아야 되고, 결국 그게 무슨 소리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칩릿으로 해서 로우엔드에서부터 하이엔드까지 우리가 자동차 회사에 제공을 해주면, 스케일러빌리티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면 이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플랫폼 하나에 대해서만 개발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게 이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로우엔드는 뭐 컴퍼니 A에서 사고, 뭐 하이엔드는 또 컴퍼니 B에서 사고, 또 미드레인지는 뭐 컴퍼니 C에서, 이러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로우엔드에서부터 하이엔드까지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동차 회사 고객한테 반도체를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왜 그게 중요하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노력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플랫폼을 통합하면 소프트웨어를 하나만 개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보스 반도체는 그걸 칩릿을 통해서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하고, 그러면서 로우엔드에서부터 하이엔드까지 공급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칩을 쪼갰다고 그랬잖아요. 칩을 쪼갰으면 이제 이 칩 간에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칩과 칩 간의 인터페이스는 로우 레인턴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칩에서 다른 쪽 칩까지 시그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뭐 100나노세컨드, 200나노세컨드 이런 식으로 레이턴시가 굉장히 길어버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칩과 칩, 이게 ADAS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그널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로우 레이턴시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UCI라는 그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쓰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칩릿에 쓰이기 위한 목적으로 전 세계 이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제 지금 그렇게 제정하고 있는 UCI 인터페이스가 규격이 되어 있고요. 요걸 통해서 저희는 이제 칩릿 간의 로우 레이턴시 시그널 트랜스퍼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UCI는 이건 지금 스펙이 지금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챌린지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서로 다른 회사 간에 개발한 UCI는 지금 지금 서로 통신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서로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 그래서 그런 UCI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개발한 칩 간에는 통신이 당연히 잘 되겠죠.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하지만 다른 회사들끼리 만든 칩릿 간에는 아직까지 통신이 컴패티빌리티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건 이제 극복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동차 반도체에서 쓰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인데, MPU에서 버추얼라이제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우리 같은 아까 제가 AI 반도체, AI 엑셀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225 탑스가 저희 이제 기능의 이제 타겟인데, 225 탑스면은 웬만한 LLM은 다 돌려주는 그런 규모가 됩니다. AI 반도체로서 규모가 되는데, 자동차 반도체에 이 정도 대규모의 AI 엔진이
이제 탑재가 되는데 자동차 회사들은 그럼 이걸 ADAS 용도로만 쓸 거냐? 이걸 쪼개서 좀 ADAS 반은 ADAS로 쓰고 반은 뭐 LLM 좀 돌리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 반도체는 중요한 게 기능 안전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다른 쪽의 소프트웨어를 서로 침범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겨요. 이게 뭐 여러 번 말씀드리면 자동차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거고, 그다음에 자동차 반도체에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는 기능 안전이나 국제 규격을 만족을 하면서 개발을 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제 MPU의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되는 버추얼라이제이션은 기능 안전을 만족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또 만족해야 되고, 저희 반도체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도체 대학이니까 제가 반도체를 다루시는 분들이 또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예전에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요새는 이제 점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실리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게 이제 필요해요. 실리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건, 사실은 모바일 반도체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인 경우는 이게 뭐 반도체가 죽어도 하다가 이제 쓰다가 반도체가 이게 사실은 멜펑션을 일으켜도 그게 뭐 누가 상관하지, 뭐 사람이 다친다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삼성전자 핸드폰이면 대리점 가가지고 반도체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뭐 AS를 받으면 되는데, 자동차 반도체는 가다가 이게 고장이 나면은 사람 목숨이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실리콘의 라이프 사이클을 철저하게 매니지먼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그런 자동차 반도체가 원래 라이프 타임이 10년이라면 도대체 그러면 이게 라이프 타임이 10년인데 진짜 10년 동안 이게 유지가 될 거냐, 아니면 9년 만에 이 반도체가 죽을 거냐, 아니면 8년 만에 죽을 거냐, 이걸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는 다음 달 정도면 이 반도체가 죽겠네, 이런 걸 이제 디텍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신이 아니고서는 반도체가 다음 달에 죽을지 안 죽을지 알 수는 없는 것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걸 이제 디텍트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위해서 여러 가지 IP들도 집어넣고, 칩에 스피드를 뭐 매지하는 그런 IP들도 집어넣고, 또는 뭐 여러 가지 IP들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모니터링을 이제 저희 회사를 조금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학생들 뽑으려고 하는 거니까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드리면은 2022년에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올해 지금 딱 이제 3년 됐고요. 지금 사람은 206명, 지금 20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206명이고요. 22년 5월달에 창업을 해서 현대자동차로도 시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투자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글 N이라는 AI 가속기의 샘플이 나와서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글 A라는 제품을 우리가 이제 올해 지금 다음 달에 이번 달이네요. 이번 달 6월 달에 이제 스타트를 합니다. 프로젝트 스타트를 하고, 이 제품은 N1은 지금 리비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걸 A1은 이제 내년 7월 달에 MTO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회사 사무실은 판교에 있고요. 그 다음에 40% 정도의 인력은 베트남에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있고, 호치민하고 판교에 있는 인력들이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똑같은 일을 그냥 나누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회사에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OC 컴포저라는 겁니다. SOC 컴포저는 컴파일러,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컴파일러처럼 이 SOC 컴포저는 우리가 스펙을 집어넣으면 이걸 이제 우리가 원하는 자동차로 자동으로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해주고 만들어주는 그런 툴 체인입니다. SOC 컴포저는 우리가 이제 IP 데이터베이스하고, IP까지는 우리가 이 툴이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 IP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IP 데이터베이스하고, 그 다음에 IP 제너레이터라든지, 또는 이제 버스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시스템 IP 제너레이터, 이런 시스템 IP 제너레이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거고, 버스나 IP 제너레이터는 이제 IP 밴더로부터 이제 가져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자동으로 SOC를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툴체인을 이건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지금 자동차 반도체를 쓰는데, 개발하는 데 쓰고 있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게 이제 스랩이라는 그런 이제 기술인데, 스랩은 Scalable Reconfigurable Automotive SOC 플랫폼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플랫폼인데, 요런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쉽게 리컨피규레이션하고 이 플랫폼에서 리컨피규레이션하고 스케일업을 하면은 이제 그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SOC 같은 자율주행 SOC가 굉장히 복잡한 SOC를 또 쉽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이걸 리컨피규어하고 스케일 다운한다면은 이제 좀 더 작은 규모의 뭐 하이 퍼포먼스 MCU 정도의 그런 반도체를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구축해가면서 저희가 이제 자동차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제 저기가 말씀드릴 거는 다 말씀을 드리는,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적인 강연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학생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댓글은 뭐. 제가 질문이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자동차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통합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되게 강력한 슈퍼 SOC가 있고 나머지를 컨트롤하는 식으로 발전할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그런 경우에 보면은 사실 안정성 측면에서 그 하나가 만약에 망가지면은 전체가 다 그 기능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데, 리스크 측면에서는 좀 더 위험한 거 아닐까요? 그 부분에서 혹시 코멘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자동차가 반도체 고장이 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사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회사하고 모여가지고 자동차 반도체가 이런 걸 이제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걸 만족해야 되는 국제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국제 규격을 따라서 이제 설계를 하면은, 만약에 그 반도체가 그 국제 규격을 따라서 설계를 했다면은, 또는 반도체가 탑재되는 그 시스템이 그 국제 규격을 따라서 설계를 했다면은, 만약에 그게 페일해서 이제 사람이 다치는 사고 또는 자동차가 고장나는 사고가 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그런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규격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 규격을 따르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규격이 철저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 규격을 따라서 설계하면은 자동차 반도체가 고장이 나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건 이제 개런티가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이 있는데, 결국 이렇게 자동차가 최근에 반도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펑션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뭐 AI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 항상 그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파워 컨섬션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네. 그럼 자동차도 사실 그만큼 전기를 더 많이 먹는다는 건데, 반도체 시스템이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 자동차가 제공할 수 있는 전기는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뭐 내연기관차는 배터리가 제공을 할 거고,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도 그거를 모터를 돌리는데 써야지 반도체를 돌리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면은 좀 어떤 그 불리함이 있을 텐데,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기술이 발전되어 갈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로우 파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뭐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로우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사실은 모바일 반도체가 사실은 로우 파워가 훨씬 더 중요하죠. 이건 배터리가 너무 조그마니까.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발전한 그런 로우 파워 설계 기술을 이제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 계속 다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로우 파워는 정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파워가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에서 오는 거니까, 이제 그 주행거리,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파워를 찾게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워를 많이 쓰면은 또 쿨링을, 또 비싼 그 쿨링 시스템을 이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차이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바일 쪽에서 개발한 로우 파워 기술들을 많이 접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 게, 아까 테슬라 이런 시스템들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가 이제 자체 설계를 하잖아요, 반도체를. 근데 뭐 현대차 같은 데는 아직 그런 걸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러면 국내 기업들도, 자동차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반도체 설계하는 그 어떤 기술들을 다 갖추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런 전망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건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 있을 때 테슬라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3하고 하드웨어 4에 들어가는 ADAS 반도체를 개발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테슬라가 자동차 반도체를 설계하는 그런 이제 조그만 팀이 있었는데, 그게 전체를 설계하는 역량은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게 테슬라에서 그렇게 성공을 하고 나니까 전 세계의 자동차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이게 그렇게 이게 하루아침에 그런 조직이라든지 기술을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노력했다가 또 포기했다가 그런 이제 업앤다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 지금 이제 뭐 AI 기술이 발전하고 그런 것들이 어디에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로봇에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차 회사들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는 게 그 로봇은 제조업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니까는 그런 식의 거대한 어떤 그 자동차를 제조해 본 경험이 로봇을 생산하는 기술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겠지만은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고 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지금 반도체들이 결국은 차량용으로 지금 개발을 하시지만은 어떤 이런 기반 기술들이 결국 로봇까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도 이제 염두에 두고 계신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쓰이는 반도체가 그 자율주행용 반도체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그 로봇이라는 게 결국은 안에 NPU 같은 게 AI 엔진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CPU하고 GPU, 그다음에 카메라 시그널 받아서 이제 외부에 있는 사물 인식도 해야 되고, 그래서 동일한 반도체가 그대로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는 반도체를 그대로 로봇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는 좀 달라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 로봇에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회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업무 협력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 시스템 반도체 산업이 어떤 미국이라든지 어떤 대만이라든지 이런 데 대비해서 많이 좀 약한 상태인데, 뭐 자동차 반도체나 뭐 로봇 반도체에서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또 많은 발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학생분들 더 질문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사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